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테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더만 유일무이하게 지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 USDC도 최근에 좀 한번 깨졌으니까 말이죠. 근데 테더 잘 성장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테더를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자료를 한번 몇 가지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 테더의 이제 투명도, 그러니까 지금의 잔액 추이는 여기에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테더가 어느 정도를 많이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즉,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독립감사 보고서에서도 9월 30일 기준점으로 나와져 있는데, 준민금 내역표를 보게 되면 이제 현금과 나머지 단기채, 단기예금, 회사채, 중금속, 비트코인, 기타 투자, 담보대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미국 재무부 집회하면서 나머지 미국 달러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나머지에 있는 이 채권비와 MMF 자금이 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좀 우호적으로 좋았던 배경은 이 테더가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나왔고, 그게 이익의 15%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좋구나라고만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비중이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나려고 하면 테더에 있는 이 준미금 비중이 월등하게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저도 싫어요. 근데 두 가지 이면을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즉, 테더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마켓 성장이 있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거래소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쌍쌍적 구도죠. 거래소가 성장을 해야 테더의 활용도가 더 많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아사이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사실상 국가 대리인이다. 국가 하라는 대로 행동한다. 현물 ETF가 출시되고 너무 커지면 비트코인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 하고 있죠.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비즈니스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비트맥스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같이 수수료를 나눠 먹는 구조죠. 크립토 거래소와 이제 운영사가 있는데, 수수료 부분에서 이게 싸우니까 자기네들이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자본 능력이 훨씬 더 좋은 회사가 이걸 다 먹는 부분인데, 얘네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 여기에 이제 밀릴 것 같으니 죽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죽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사업권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빡세지겠죠. 반면에 이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활용도가 줄어드니까 테더에 있는 쪽도 아예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쪽에 이 비트코인이 더 많이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의 성장 동력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의 하방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워낙 크다라는 것이죠. 이 변동폭이 이만큼 크다라는 의미는 자칫 운영 자금을 당해년도 때 잘 운영의 미스가 한 번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퍼드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하면 이 비중을 어디까지 늘릴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과거 테슬라 때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정도니까, 마찬가지로 테더도 아무래도 재무나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을 할 때 있는 문제점까지는 확장시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 그 대신 이게 반대로 규모의 확장이 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있는 저 퍼센티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근데 규모의 성장에 있는 확장성이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에 있는 2%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좀 더 모을 수 있을 만한 힘은 아직도 남아져 있고, 그게 남아져 있는 그 한계값까지 오려고 하면 그때 가서 좀 보고 판단해봐도 늦지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채권의 방향에 따라서 아마도 비트코인도 좋은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테더가 이렇게 현금성도 많고 MMF나 미국채를 잘 돌려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마무지한 수익이 나온 만큼 비트코인으로 계속 교환될 수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총 유통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나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더가 잘 되면 비트코인에게도 나쁘지 않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크립토 거래소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테더 마켓도 잘 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요런 부분이 약간의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테더가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을 계속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테더 골드가 나온 지가 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뭐 좋은 평가를 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앞으로 시장이 더 어떻게 많이 재편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테더에 있는 경쟁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테더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ETF가 거의 규모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커졌을 때에 과연 크립토의 전체 마켓 볼륨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게 아마 테더가 상당히 고민이 많고, 나머지 크립토 부분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고민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테더가 잘 되어야 되니까 저도 테더 마켓을 좀 잘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번 내용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정리를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라도 한번 또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나날만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로는 사기를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선물을 어설프게 해서 총 자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 그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한 그런 형태에서는 수많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사이클을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이때까지 제가 코인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 결코 많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큰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명확한 코인들만 좀 들고 있다가 나머지 알트코인은 그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있는 시간
나머지 있는 시간은 뭐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중된 올라가는 이 집중된 이 기간대까지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코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